자, 목동고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일단 시험지를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일단 그림이 좀 중요해서 그림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고 5, 12, 13에 이런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반지름을 두 개 가지 외적 원이 지금 여기가 지금 중심이 되고 이 중심이 되는 A와 B가 중심이 되는 두 원이 있고요. 이 외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에 요 길이 PQ. 자, 지금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요 길이의 제곱의 값의 최대 값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난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반지름이 얘가 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반지름이 이제 예를 들어서 R이다.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요. 자, 우리가 코사인 선행을 하게 되면은 수원의 삼각함수 단원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사실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 상에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는 교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지점에 수선의 발 이렇게 하나만 떨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궈 보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죠. 자, 그러니까 요 삼각형 전체가 지금 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지점에서 요쪽 변에다가 선을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하나 내려볼 거예요.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버리면,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자, 요렇게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사각형 자체가 어떤 직사각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수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도 여기에 있는 여기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요 각이 수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런 거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는 수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수직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것만 이제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따라서 이 길이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 요 길이와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할게요. 자, 얘를, 사실 이제 이 R이라는 값을 말이죠. 여기 전체 길이가 이제 5분 반지름 이제 R이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은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13대 10이에요. 그러면은 13분의 12를 곱하면은 요 길이가 나오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분수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어차피 얘가 13대 1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얘를 13x라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12x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긴 당연히 뭐 5x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5대 12대 13이다.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길이는 바로 전체 길이 5에서 얼마를 뺀 거? 5x를 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하고 평행한 그렇게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5-5x다. 이렇게 이제 세팅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요 길이가 지금 13x예요. 그죠? 자,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겠냐? 그죠? 요만큼의 길이가 뭐겠냐? 이런 얘기죠. 자, 반지름을 예를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이 반지름을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은, 전체 5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죠. 맞아요? 자, 다시. 요 반지름은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돌았지. 요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반지름이 나올 텐데, 자, 그럼 요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요만큼의 길이는 바로 5-13x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렇죠. 요 길이가 13x라고 세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사실 여기가 5-13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린 요 길이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사실 요 길이는 x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 길이만 x로 표현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의 길이, 즉 12x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빼주시면 그게 바로 요만큼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12x에서 5-13x를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3x-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또 세팅이 됐어요. 됐나요? 23이 아니죠? 25죠. 자, 25에서 25x 빼기 5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자, PQ의 전체 제곱은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5로 묶어주시면 25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25에 5x-1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의 제곱 자, 마찬가지로 5를 끄집어내면 25에 x-1의 제곱 뭐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25는 뭐 바깥으로 내뺄 수가 있고 자, 나머지 제곱한 거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5 더하기 x제곱이 1이니까 26x제곱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따라서 얘는 2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 50이 되겠고 13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1이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녀석의 지금 뭐를 찾아야 되냐면 최소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아래로 블록한 상태고 자, 그럼 얼마를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까? 13분의 3이라는 값을 집어 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13분의 3을 대입을 여기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니까 50 곱하기 13분의 9 빼기 13분의 18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3분의 9가 되겠고 13분의 13이니까 50 곱하기 13분의 13에서 9를 빼면 얼마죠? 4가 되겠죠? 네, 4 이렇게. 그래서 얘는 13분의 200. 자,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지름을 A라고 했죠, 그죠? 반지름을 A라고 했으니까 그 A를 또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뭐야? X값이 얼마였죠? 이게 지금 13분의 3이었죠. 자, 그래서 반지름은 지금 뭡니까? 요걸 지금 반지름이라고 놓은 거죠? 이거 A라고 놓을 걸 그랬나? 뭐 하여간. 자, 13X가 반지름 R이에요. 그때 이제 그 값이,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고, 13분의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자, 얼마죠? 네, 3이 되나요? 네, 그렇죠. 13분의 3이니까. 결국 따라서 이제 반지름이, 요게 이제 A 값입니다. 반지름이 3일 때 우리는 A 값을 이제 찾아냈으니까 요거하고 곱하면 얼마냐면 13분의 600이 되겠죠.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얘를 분수를 되도록이면 등장시키지 않는 게 우리 이제 계산이 좀 편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세팅을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5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 다항치 fx 몇 차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러한 식을 이제 만족시킬 때 다음 물으면 답해 주시는데 맞으면 O, 틀리면 X 뭐 이렇게 표현하라고 한 거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쌤이 요만큼만 우변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fx제곱 자, 더하기 6x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지금 x 세제곱 f의 x 플러스 1이다.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식하고 오른쪽식 이제 이미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최고차 계수가 3인 다항식 fx다라고 했어요. 자, 어디까지 이제 써먹을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살펴보긴 할 건데 일단 fe가 0인지부터 살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1을 등장시키려면 x에다 1을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f1이 필요합니다. 자, f1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기가 또 F0 그 다음에 여기가 1 뭐 이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네요. 그래서 쌤은 일단 X에다가 0부터 넣을 겁니다. 자, 왜 0을 집어넣을 거냐면 붙어있는 애들 자, 얘네들이 다 0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0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0이 F0이 0이 나오는 것이 쉽게 확인이 돼요. 자, 그래서 F0은 0이다를 먼저 하나 찾고 그죠? 자, 찾았으니까 자, 이번에는 F, 뭐를 집어넣을까요? 0과
0이 등장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좌변은 일단 F1 이런 게 이제 하나 나오고, 자, 이건 2차식, 4차식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사라지겠네요. 자,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F0 이렇게 될 텐데,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F1도 뭐가 된다?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2를 찾기 위해서 F1은 나왔으니까 이제 X에다가 1 갖다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을 대입해 주시면 F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이거 어차피 0이 사라지죠. 자, 1 집어넣으면 F2만 남네요. F2 이렇게 되는데, F1이 0이었으니까 F2도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F0은 0, F1은 0, 또 F1은 0, F2는 0이라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조건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뭐 맞죠? F2는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데, 당시 fx의 그 2차항과 1차항의 계수합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얘가 몇 차인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몇 차인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최고차 계수가 뭐 3인 다항식이라 했으니, 우리가 fx라는 애를, 뭐 예를 들어서 ax n차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x제곱 넣었으면 얘는, 요 녀석 앞에 있는 애가 2n차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4차가 되고요. 자, 요 녀석은 n 플러스 몇 차가 될까요? 3차가 되겠네. 자, 그러면 2n차가 n 플러스 3차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n 2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 3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얘 차수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n차가 n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4차가 n 플러스 3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4차가 n 플러스 3차와 같다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4가 n 플러스 3이다 이래버리면 n이 얼마가 되죠? 1이 돼버립니다. 자, n이 1이라는 소리는 1차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fx가. fx가 근데 1차식일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집어넣어도 0, 1 집어넣어도 0,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도 0이다. 그럼 뭐예요, 이게? 1차는 직선이잖아요, 그치? 자, 그럼 0하고 1하고 2하고 집어서 다 0이라는 소리는 그냥 y 쿨 0이라는 소리예요. 1차가 아닙니다. 네, 결국 따라서 얘는 모순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요거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2n차가 n 플러스 3차와 같다 해서 n은 3차 요걸 한번 풀어볼 건데, 자, n이 만약에 이제 3차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 봐요. 세 개의 값을 집어넣은 거 울지 말아요. 그쵸? 0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다 이제 나오니까 인수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일단. 결국 따라서 fx는 최고차 계수 뭔가에다가 x, x-1, x-1 이렇게 세팅이 가능한데, 우리가 문제에서 최고차 계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3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fx 세팅이 끝났어요. 아하, 그렇다면 이 녀석을 전개해보면 3x 세제곱, 자, 마이너스 3,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3은 6, x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2차와 1차의 개수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6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요건 이제 틀렸죠.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 네, 1번 맞고, 지금 상황이. 자, 그 다음에 다항식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는 160이냐? 자,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다? F5라고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여기 식에서 F5를 직접 구해보는 겁니다. 자, 5를 갖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이래서 2, 9, 18, 180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160이 아니죠. 결국 따라서 디귿 세 번째 것도 틀렸다. 첫 번째 것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6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작년에 시험 문제로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일단 고민을 좀 해보시고, 풀이하는 방법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와 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는 이 수업을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좀 잘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1차식을 인수로 갖는 다항식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보면 x-a를 인수로 갖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얘가 몇 차식이냐면 복 2차식이에요. 그죠? 복 2차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x제곱이라는 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t라는 애로 치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복 2차식이니까 뭐 어차피 방정식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근자체가 a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녀석의 해는 a제곱이라는 녀석이 해가 존재하게 되는데 0보다 큰 값으로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또 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x제곱이 뭔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차식을 풀 때의 요령인데 x제곱이 0보다 클 때에 그죠? 큰 녀석이 만약에 인수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x제곱 값이 어떤 실근의 값 자체가 얘를 이제 t라고 치환했을 때 이 0보다 큰 값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x값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얘가 만약에 0이라는 값이 인수로 있다면 즉 0이 된다면 이건 뭐 중근을 갖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중근은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다? 0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른 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작은 값으로 나와버리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그런 실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 볼 건데, A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다라는 이야기는 보기차식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도 식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지만 A 4제곱 마이너스 530A 제곱이 B다. 그 이야기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도 같은 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X 플러스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요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 봐요.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요 녀석을,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이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가,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얘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형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30이라는 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근의 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 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이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자, 이 뒤에 말이죠. 1차식이 올 수가 있나요? 얘가 만약에 1차식이 와버리면 여기 있는 상수랑 1차랑 곱해서 1차식이 존재하는 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기차식의 형태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여기는 1차가 일단 존재한다, 안 한다? 1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은 상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상수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 자, 빼기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꼴이 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 모양새를 놓고 보니까 A제곱이라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더하는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30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 세팅을 그냥 530 빼기 A제곱이다. 얘와 얘의 합이 530이다. 이렇게 이제 세팅하면 조금 편하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요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가 약간 좀 껄끄러울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부분을 잘 또 봐야 되는 게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이게 왜 밑으로 갔죠? 네, 하여간 그렇게 된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벌써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꼴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1차식으로 또 쪼개진다라는 이야기는 이 뒤에 붙어 있는 녀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완전 제곱식이면 뭐 빼기 뭐 더하기 뭐 이런 형태로 합차로 또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뭐가 아니다? 뭔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식으로 보면 530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뭔가 완전 제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자연수 a 값이 도대체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요. 1, 2, 3, 4 이렇게 빨리빨리 집어 넣어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을 갖다 집어넣으면 529인데, 자, 529는 말이죠. 23의 제곱이에요. 이게 529입니다. 자, 그래서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23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에서 얘를 빼주면 530에서 1을 빼주면 얘는 23의 제곱 이런 꼴이 나오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셔야 되는데 자, 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쭉 갈 수 있는 게 아까 방금 전에 529가 23의 제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는 건 23의 제곱까지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총 집어넣을 수 있는 건 20 몇 개다? 3개? 그쵸? A 값을 뭔가의 제곱이니까 쭉 집어넣을 수 있는 건 23까지 23개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1이라는 녀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23도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히. 530에서 529 빼면 1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제외하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빼고 얘를 빼고 이렇게. 그럼 쭉 가시다가 보면은 중간에 요건 선생님이 이제 계산을 좀 해놨어요. 13의 제곱을 그죠? 13의 제곱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3을 넣어서 13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13의 제곱을 530에서 빼버리게 되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오더라? 19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19의 제곱 이런 형태로 530 빼기 13의 제곱은 19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 빼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13에서 한번 빼는 거니까 쭉 가다가 19에서도 한 번 더 빼겠죠. 이렇게 뭐 항상 쌍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부터 23까지 23개 중에서 4개를 빼버리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쭉 집어넣고 어차피 대칭형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줄어온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약간 좀 편리합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에서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13, 14, 13 정도까지만 하면 뭐 거의 다 되는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문제 자체가 계속 대입을 해야 되니까 매우 어렵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조금 풀 수 있는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보면 숫자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조금 어렵고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보다 좀 낮게도 보통 대부분 숫자를 줄여가지고 출제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출제가 된다면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